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 라정주 박사 모시고 도표로 보는, 그림으로 보는, 수치로 보는 한국 경제의 실태, 또 이 숫자 통계 갖고 국민들을 얄금 속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파렴치함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유튜브 잘 돼요? 뭐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줄어요. 그 대신 유튜브는 줄고 있는데 그 대신 그 외에 각종 기고, 각종 방송 등의 인터뷰는 많이 나가시죠. 아, 예. 그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뭐 세상에 좋은 일이 동시에 두 가지 있겠어요. 자, 오늘 제목은 경제 성장률에 대한 과도한 해석, 더 이상 국민은 속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뭐 경제 성장률 얘기가 네. 막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또 마침 수치가 아주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네. 1분기 경제 성장률입니다. 네. 이제 경제 성장률 하면 이제 국민들 잘 모르실 텐데 실질 GDP의 성장률입니다. 이 경우에는 네. 1분기 여기에는 작년도 1분기가 아니라 2020년 4분기 대비해서 2021년 1분기에 실질 GDP, 그러니까 네. 실질 국내 총생산이 네. 얼만큼 증가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네. 여기서 실질은 이제 가격 때문에 이제 올라간 이제 GDP가 는 거는 제외하고 네네. 실질적으로 국내 총생산이 네. 전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증가했느냐, 그걸 의미하는데. 예,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바로 그 직전 3개월과 비교해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1.6%라고 해서 네.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렇네. 예. 뭐 경제 성장률이 1년에 보면 지금 2% 넘기 쉽지 않는데 1.6 굉장히 좋은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좋게 수치 나오니까 아, 이때다 하고 이제 문 대통령이 숟가락 얹기 전문이신 예. 우리 존경에 맞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드디어 또 숟가락을 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냥 이렇게 뭐 다양스럽고 또는 국민들이 인내하고 네네. 또 정부도 또 열심히 노력해서 네. 이렇게 잘 나왔다 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 또 말을 또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잘못된 거죠. 잘못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못된 말을 했구나. 무슨 말인지 한번 짚어볼게요. 예,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대통령 발언부터 보면은 며칠 안 됐습니다. 예. 4월 28일 조선일보에 나온 예. 1분기 1.6% 깜짝 성장, 문 대통령 긴 터널을 벗어났다. 제가 늘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 입이 방정이라고. 이 양반이 뭐 벗어났다 하면 꼭 꼬꾸라집니다. 예. 그 한국은행도 네.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네. 한국 경제가 네.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얘도 입보살이네. 뭐 당연히 뭐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네. 한국 경제가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주요국 중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라고 했다. 전 경제에 대해서 사실 문외한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네.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졌다 하는 건 예를 들어 지난 4분기가 완전히 죽을 썼으면은 조금만 올라가도 굉장한 거네. 예, 그걸 기저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1분기에 좀 예상했던 것보다 네. 지금 1점 초반대를 예상했는데 네네. 뭐 1.6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상보다 높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말은 이게 동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동의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왜 없는지를 전 명백한 수치가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 그 나쁜 놈들이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네네. 그 성장률을 한번 보면은 네네. 1분기 네. 맨 밑에 보시면 국내 총생산 GDP, 예. 그게 바로 1.6% 성장했다는 네네. 겁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좀 세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네. 민간 소비 지출이 이제 1.1% 증가했고 정부 소비 지출은 1.7, 건설 투자는 0.4, 설비 투자가 6.6, 이 설비 수가 많이 나갔네. 예, 제화 및 서비스 수출이 1.9입니다. 네네. 보시면 설비 투자가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증가율로만 볼 때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증가율로 하니까 설비 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 증가율 할 때
이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포션이 큰 게 예, 있겠지. 예. 설비 투자가 만약에 작다면은 뭐 많이 증가해봤자 별 영향을 안 미칠 수 있거든요. 우리 유식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 큰 타이어 한 번 구르는 거하고 네. 요 조그만 달팽이 10번 구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멀리 가게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절대 수치로 좀 보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요거를 코로나 이전과 네. 이후로 보는데 네. 주의할 사항은 지금 데이터들은 계절 조정을 완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봄 틀리고 봄에 소비 틀리고 겨울 소비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겨울에 위축되니까 소비가 줄어들 거고 여름이 봄에는 봄이나 여름이 많을 거고. 예, 많을 건데 네. 그런 이제 그 계절 효과들을 다 제거하고 네네. 요거는 보기 때문에 이 분기별로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렇네. 2019년도 4분기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뭐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됐던 게 2월달 작년에 2월 예. 1월 달에 처음 이게 살살 나오다가 예. 처음 확진자 나온 게 2월이었고 예, 2월, 예. 첫 사망자 나온 게 짜파구리 먹으면서 예. 날이 이제 예. 사망자 나온 게 2월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은 이제 정확히 이제 2019년 4분기로 네네.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실제 이제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게 앞에 요거를 10억 원 단위이기 때문에 네네. 앞에서 보면 뭐 224조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68조인데 자, GDP 국내 총생산 네. 이게 468조인데 1분기. 네네. 그런데 민간 소비 지출이 224조니까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민간 소비가 이 GDP의 50%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 다음 차지하고 있는 게 수출입니다. 그렇네. 제화 및 서비스 수출이 이제 3조. 203조요? 조네요. 203조. 예. 근데 설비 투자는 아까 39조밖에 안 됩니다. 아, 표현이 작습니다. 그렇네. 그래서 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네. 민간 소비하고 수출입니다. 그렇네요. 민간 소비하고 수출이 합치니까 427조네. 예. 아니, 전부 다네 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맨 오른쪽 코로나 빨간 거. 이후 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긴 터널을 벗어났고, 예. 그리고 또 뭐 한국은행에서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했는데, 네. 자, 민간 소비 보겠습니다. 네. 212조입니다. 줄었네. 12조나 줄었습니다. 예, 아직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 민간 소비를 보면, 네. 그러니까 2020년 4분기에 209조지 않습니까? 네. 거의 약 210조인데, 네. 이때 기억하십니까? 이때 네. 작년 4, 4분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12월 달에 11, 12. 예, 커피숍을 안에서 커피를 아, 못 못 먹게 했습니다. 못 먹게 했어요? 그리고 맞아. 9시까지만 영업 9시까지 영업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소비가 위축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그건 소비가. 기저효과라니까.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있는데 예.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2021년 5월 1월 달에 네. 3차 재난지원금 9.5조나 맞아요. 9.5조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기저효과도 낮았고 그리고 저기 정부에서 투자한 돈도 9.5조인데 그러면 최소한 저 구조했으면 218조는 돼야 되네. 예, 뭐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겨우 212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해보겠다고 아니 그냥 절대 수치만 비교해도 예. 코로나 이전은 224조 그리고 2021년 1분기에는 네. 212조니까 네. 12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절대 수치만 봐도 그래요. 여기에 또 강제로 투입한 게 9.5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네. 코로나 이전 해보겠다고 긴 터널을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글쎄 말이야. 근데 한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보면 쭉 다 보니까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에 있어서는 네. 2019년도 4분기가 이제 203조, 작년 3분기가 195조, 206조 하다가 이번에 210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늘었지? 근데 재화 및 서비스가 수출한 이게 이제 뭐 반도체 양도 좀 있고 반도체 예. 수출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다 보니까 TV라든가 내구재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팔렸죠. 수출은 잘 됐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 수출이 이번에 네. 1분기 증가에 수출이 상당히 받쳐줬고 네네. 나머지 내수는 네.
뭐 설비 투자 좀 더 늘었고 건설 투자는 오히려 좀 줄었고 정비 소비출도 좀 늘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민간 소비출은 이제 훨씬 못 미쳤고. 네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 수출 때문에 이 정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다. 그 내수는 아직 멀었다. 내수는 멀었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결대 수치만 봐도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거 터널이 쌍터널인가 보지 뭐. 긴 터널 중에 한 이쪽 터널 떠 있고 이쪽 터널이 있는 모양이지 뭐. 문제인데 또 이쪽 터널만 보는 모양이지 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국민들이 뭘 하냐. 체감 경기는 안 좋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가 바로 민간 소비 지출이 이것뿐이 지금 12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이 9.5조라는 걸 때려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년 2개월 지났는데 1년 3개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체감은 안 되는데 이 저 경기 성장률만 이렇게 높게 나왔냐? 수출이 높게 나오니까. 그렇네. 이게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요즘 우리 수출 역군들 덕분이네. 예, 그렇습니다. 수출도 뭐 삼성전자가 거의 하고. 그럼 뭐해? 가서 감옥 가는데. 예. 다른 데는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 개 기업이 그렇게 역할을 한 거고. 그것도 좀 위험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 보면 좀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아니에요. 우리 삼성이 한 70% 정도 좀 차지한다고 그러대.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 형편없잖아요. 이제 막 투자했죠. 투자인데 그것도 지금 보면 제대로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바이든이 얘기하는 게 그거더라고 보니까. 한국이 그동안 미국과의 동맹 그 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70%까지 과점하는 부분을 용서했건만 그렇죠. 이제는 미국이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는 한마디 한물 강국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했기 때문에 설계하고 근데 인텔이 다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다시 공장 짓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바이든이 그걸 요구한 거 아니야. 한국은 잘못하면 벙쪄요. 그렇습니다. 삼성은 벙찌고 삼성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보면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나 지금 이조영 부회장 10년 후에 뭘 먹고 살지 걱정이 되는데 진짜 앞으로 잘못하면은 삼성 쪽박 차고 우스갯 얘기로 과거 일본 40년 전 일본 소니 같은 꼴 나기 딱 십상이랍니다. 자, 그래서 앞에 그 한 개 분기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좀 그림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내수. 내수. 그래서 내수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딱 이거 좋으네 이거. 이야, 좋다. 이게 2016년 1월부터 1분기. 죄송합니다. 1월은 1분기에 들어갑니다. 2016년 1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무려 5년치의 분기별, 즉 소주성 전, 소주성 후,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이게 세 개로 나눠봤습니다. 요거는 데이터가 계절 조정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요 그래프는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그건 전 분기 아닙니다.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그래? 그러면 여기 그런가?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저 분기 성장률을 얘기할 때는 통상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 그래 계절 조정을 하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계절 조정 안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자, 그래서 빨간 게 이제 정부 거고 파란 게 민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득주도 성장 형태 전에는 이게 증가율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러면 이거 동기화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렇죠. 동기화가 되는데 같이 움직이네. 같이 이렇게 사이클이 같이 움직이는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 직후에 보시면은 정부 거는 증가하고 민간 거는 떨어지고서 완전히 악어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소득주도 성장 직후부터.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아갖고 그 악어입이 밑으로 좀 이제 민간적으로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부 거도 이제 많이 못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정부 거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면은 소득주도 성장 정치할 때 엄청나게 많이 정부 지출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기저효과에 의해서 코로나 이후에도 물론 정부 돈을 많이 넣었지만 워낙 소주성할 때 정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증가율은 줄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돈은 더 많이 썼지만 그 앞에 돈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율은 오히려 떨어진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네. 예, 전체적인 그림을 보니까 네.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네. 이런 민간 소비는 쭉 떨어지고 정부 소비는 증가하는 네. 이 현상이 코로나가 와서 더 뭐 벌어졌다. 뭐 이렇게 더 심화됐다. 예. 그러니까 결국 소주성 때문에 이런 어떤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지금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면 툭하면 다 코로나 핑계예요. 예. 그래 코로나로 소주성을 덮으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바보야. 문제는 소주성이야. 코로나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것 뿐이야. 그렇습니다. 네. 이 소비의 경우, 소비 네. 지출에 이 투자의 경우에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 네. 건설 투자가 이 파란 거고 네. 설비 투자가 빨간 겁니다. 네네. 자, 이 설비 투자를 보시면 네네. 소득주도 성장이 딱 시작되니까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왜 그래요? 아, 예. 소득 주소 52시간제하고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쭉 떨어졌고 건설도 이제 그런 현상인데 설비가 더 떨어졌습니다. 네네. 네. 떨어졌다가 코로나 이후에 네네. 설비 투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 소주성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워낙 거기에 네거티브 추락이 많다 보니까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게 저절로 올라갔구나. 왜냐하면 이 설비 투자 쪽에는 네. 아까 소비는 코로나에 직격타지만 네네. 이건 설비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큰 영향은 안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소주성에 보다 이 코로나 때문에 성장을 하는 아주 웃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설비 그런데요. 투자는. 예. 그러나 이제 뭐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네. 소주성대 타격을 받았다가 네. 조금 회복되다가 다시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하락하는 예, 그런 예.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네. 아까 2021년 1분기에 예. 그 경제 성장률이 1.6%인데 그때 설비 투자가 6.6%로 그래. 제일 높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게 바로 요거 현상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소주성은 설비 투자에 있어서는 소주성이 코로나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리면은 네. 이 대통령의 이 과도한 해석 정말 저는 그래서 1.6% 나왔다 그래서 네. 또 어떤 이제 다른 방송들 보니까 뭐 팩트가 1.6% 나왔으니까 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좀 비난을 못 하고 네. 뭐 이렇게 다 수긍하는 분위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실제 데이터를 딱 보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이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회복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냥 결제 수치만 봐도 저는 그게 좀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이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쏘가요? 그래서 그 뭐 19세기 영국의 디즈렐리가 그 얘기했던가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네. 새빨간 거짓말. 네. 세 번째 통계 수치. 네. 그래서 늘 보면 또 문재인 대통령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숟가락 턱 얹어갖고 그렇습니다. 자기 공치사하고 자기 조금만 불리한 거 있으면 먼 산 보고 맞습니다. 참 정말 전대미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이란 사람을 만난 대한민국 그것도 더 보면 참 행운이에요. 그런 사람도 한번 만나봐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려 국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저는 최악의 인물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는 저와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사실 독일 가면요 지금 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이 독일엔 존재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요체는 뭡니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예요. 예. 이것을 규제하면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고 이거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독재 국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민주화되어 있는 독일에서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히틀러 나치스 찬양법입니다.
그건 히틀러나 나치스를 찬양하는 순간 그건 중범죄입니다. 그 왜? 그래서 우리도 독일은 히틀러라는 사람을 한번 넘버리치게 12년 동안 경험하고 12년 경험하고 나서 다시는 저런 괴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경각심으로 그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 하늘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준 아주 소중한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